1980년대 몰래바이트라는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당시 사교육이 불법이었던 터라 대학생들은 단속을 피해 몰래 과외 교습을 하며 학비와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 중국에서 갑자기 사교육 금지령이 발동됐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지난달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 교육업체들은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비영리성 기구로 교육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윤 추구를 위한 교육업체의 교과 교습을 금지한 겁니다. 기업을 옥죄며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죠. 이로 인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교육업체들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사교육 금지가 화제가 되며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한국의 과외 금지 정책까지 소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에서 고액 불법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매체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1980년대 한국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당시 한국의 정책은 사교육 암시장을 키우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기 꼭 41년 전인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정권은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사교육 전면 금지였죠. 당시 학생이었던 지금의 중장년들은 이때를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중고생들은 학원을 갈 수도, 개인 과외를 받을 수도 없게 됐죠. 대학생들에게도 짭짤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엄한 조치도 사교육을 깡그리 없애지는 못했는데요. 부유층을 중심으로 비밀 과외가 성행한 겁니다. 대학생이나 학원 강사가 하숙생 등으로 위장해 부잣집에 들어가 살며 그 집 자식을 가르치는 입주과외, 방학 중 지방의 별장이나 콘도를 교습 장소로 이용하는 별장과외 등 온갖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과외비도 당연히 비싸졌죠. 신문과 방송에는 고액 비밀과외 적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는데요. 단속을 피하는 교묘한 방법과 함께 서민들이 입을 딱 벌릴 만한 과외비도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결국 과외 금지 조치는 10년도 못 가 1989년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대학생 과외와 중고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된 거죠. 그로부터 다시 11년 뒤인 2000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과외 금지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홍콩 언론 보도처럼 중국의 이번 사교육과의 전쟁은 한국의 경우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40년 전 한국을 연상시키는 불법 과외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교사가 호화 별장에서 고액 과외를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교사는 자택에서 그룹 과외를 하다가 들통이 났다는 뉴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입시 제도와 한데 묶어 다뤄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 기세로 칼을 빼들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외 금지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